예, 오늘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리더십에 대한 이론들을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조직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에서도 일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직 문화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국의 한 기업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조직 문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성원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어떤 회사인가 한번 좀 살펴보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설립 취지는 일반 항공사와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가장 싼 요금으로 가장 빠르게 고객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항공사가 될 수는 없을까? 라는 것이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설립 취지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허브 켈러 회장은 독특한 자기만의 경영 철학과 방법으로 사원들이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종업원이 약 3만 명이고요. 이 회사의 그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건 바로 사랑, 러브라는 걸로 핵심 가치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1998년 이후에 일하기 좋은 회사로 포천지의 100대 기업에 선정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98년도에는 100대 기업의 1위에 오르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식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굉장히 큰 그런 항공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남다른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한 그 회장의 그 기업 문화가 러브라고 하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한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일하기 좋은 회사로 포춘지에 선정이 될 만큼 아주 우수한 회사였다라고 볼 수 있죠. 과연 어떤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 켈러 회장은 사원들이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표정이 회사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행동이나 표정이 다를 바 없어야 된다. 그냥 같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조직에서 회사에 와서 종업원들이 모두 근엄하게 업무에 임하면서 지시대로 수행한다면 그건 훈련받은 군인과 차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심각한 표정을 짓는 리더나 또는 폐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배제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얼굴이 심각한 부서는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업무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승객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엉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실천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기타를 치면서 승객의 생일을 축하해 주거나, 우리가 일부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에서 그런 모습을 좀 가끔 본 적은 있잖아요. 그죠? 또는 승객들의 특별한 날을 위해서 승무원이 캐비넷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거나,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거겠죠. 사우스웨스트 자사의 항공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처리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업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회장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종업원들이 정말 몸소 실천하는 것이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였다라고 볼 수 있죠. 회장인 그 켈러 자신도 스스로를 광대라고 할 만큼 유머가 넘치고 엉뚱한 사람이었다 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 문화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 켈러 회장의 경영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가치는 앞에서도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 넘치는 그런 회사,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도 가정에서의 분위기와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업원들을. 그죠?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중시하는 가치는 바로 사랑이었죠. 그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우스웨스트의 조직 문화가 갖는 장점은 무엇이고, 혹시 단점은 또 무엇이었을까? 또 사업 전략과의 연계성은 어땠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러한 조직 문화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때로는 또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나타났을 거예요.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종업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 문화 특징은 어떨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 기업 조직의 문화의 특징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 그죠? LG, 그러면 그 회사 나름대로의 조직 문화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조직 문화의 장점은 어떻고 단점은 또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한번 우리가 이런 조직 문화 챕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조직 문화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직 문화의 정의는 인간, 환경, 진실 등에 대한 공유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규범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정의는 그리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기업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신념, 규범들을 조직 문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다 비슷해야 되고, 또 믿고 있는 신념들이 또 유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켜야 할 규범들도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해야만 되는 것.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고,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이런 어떤 규범들이 공유가 돼야겠죠. 같은 기업 문화의 심층적 본질은 여러 문화적 표상물 또는 소산물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당연하죠. 그죠? 그런 기업 문화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표상물로 또는 소산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가진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봐도 이 사람이 정말 무슨 맨 같구나, 맨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다수의 구성원들이 보이는 사고 및 행동 패턴, 이것도 역시 기업 조직 문화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기업의 예전에 이제 가장 전형적인 그런 조직 문화가 아주 뚜렷했던 기업 같은 경우 IBM맨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IBM에 다니는 직원들을 보면 검정색 양복 슈트를 꼭 착용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참 IBM맨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이제 삼성그룹에 다니는 직원들을 삼성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삼성맨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직 문화가 확실하게 종업원들, 구성원들에게서 다 드러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조직 문화의 정의를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데요. 샤인이라는 학자는 조직 내에서 외적인 적응과 내적인 통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의해 창조 발전되어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기본 가설, 즉 공유된 가치와 신념의 시스템이다라고 샤인이라는 학자가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기본적인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 다음에 덤클란이랑 허머라는 학자는 기업의 종업원들에 의해 파급되고 한 세대의 구성원들로부터 다음 세대의 구성원들에게 전송되는 신념, 기대, 그리고 가치관이다. 그 다음 세대의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조직 문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딜과 케네디라는 학자는 다양한 조직체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명시해주는 비공식적인 지침으로서 조직을 통합시켜주는 응집 요소가 바로 조직 문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어휘의 차이는 좀 있는데 대부분 다 공통된 개념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의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조직 문화의 기능이라는 것은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이 다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직 몰입이라는 거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단합과 조합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행동 지침이 되는 것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 적응하는데 역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역기능적인 측면을 좀 보면 획일적이다. 획일성을 너무 강조하는 부분 아니냐. 다 똑같이 행동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변화하는 혁신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세력에 대해서 배타성을 너무 강하게 띠는 부분도 있더라. 또 합병의 걸림돌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수합병 사례에서 너무 조직 문화가 강하면 이렇게 합병된 기업 조직의 구성원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서로 문화 간에 너무 이질감이 크게 되면 그 조직 통합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의 기능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 결집, 동질감 형성, 동기 증진, 문화에 의한 관리, 심리적 안정. 에너지 결집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에너지의 방향을 조직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통일하게 해주는 거죠. 통일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향해 모든 구성원들의 힘을 수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결집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또 동질감을 형성한다. 조직의 핵심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가치관과 사고가 통일됨으로써 서로에 대해서 동질감을 갖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직 문화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를 증진한다는 것은 핵심 가치를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함으로써 일체감을 갖게 되고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측면도 역시 조직 문화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기가 증진될 수밖에 없죠. 문화에 의한 관리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 조직의 핵심 가치라는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핵심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행동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즉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방향을 스스로가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주재하게 된다. 즉,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조직 외부에서도 내가 삼성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이 문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지는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이다. 조직 문화를 통한 행동의 지침을 통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불안감 없이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 조직의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되니까 행동의 지침이라는 것도 이럴 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 회사의 조직 문화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문제 없겠지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도 없이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조직 문화의 기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가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결정인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외국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한번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하는 방식이라는 게 또 이 조직 문화라는 것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의
기업 중에 하나, IT 기업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이게 저희가 2017년에 새로 좀 리프레이즈를 한 저희의 미션이에요. Give people the power to build a community and bring the world closer together. 페이스북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것이 개인으로 냈을 때보다는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냈을 때가 훨씬 더 파워풀할 수 있다. 이 5가지 축이 저희 회사를 끌고 나가는 필러입니다. Build social value, move fast, be bold, be open, focus impact. 이거는 직급을 막론하고 어떤 펑션을 막론하고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 5가지가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연차가 한 5년차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들어오면 적응 굉장히 빨리 잘하세요. 빨리 움직이고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20몇 년을 다른 조직에서 이렇게 다 굳어진 사람이 딱 들어가면 적응하는데 되게 애를 먹어요. Build social value.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미션, 앞에 말씀드린 커뮤니티를 빌드업하고 세상을 더 가깝게 하는 미션을 누구나가 드라이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영업조직이잖아요. 난 돈만 잘 벌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철저하게 커뮤니티 빌드업의 태스크가 주어집니다. 나의 비즈니스적인 임팩트가 커도 커뮤니티 빌드업에 대한 게 빠지면 좋은 레이팅을 못 받습니다. 2번째는요, move fast. 실제 많은 자율권을 개인에게 줍니다. 조직 문화 서베이를 했을 때도 탑으로 나오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자유. 근데 저처럼 다른 조직에서 길들여진 경우에는 갔을 때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주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네가 제일 잘하는 포인트를 네가 찾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골 세팅을 하고 그거를 달성해였던 거예요. 골 세팅을 해요. 나 이번 반기 동안 요거 하고 싶어요. 2개 혹은 3개. 자, 요것만 하는 거예요. 6개월이 됐을 땐 그것만 평가해요. 그 외에 약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너 이거 부족했잖아 이런저런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일단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이제 올라가야 되죠. 팀장님 결제 받고 이거 어때요? 백업 데이터 이렇게 해봐. 쭉쭉쭉 올라가서 하다못해 대표까지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괜찮을 거 해볼 것 같은데 컨설팅 펌에 의뢰해봐. 시장성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몇 개월이 가죠. 세상은 바뀌어 있어요. 그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정보의 공유예요. 업무 프로그레스의 공유. 저희는 워크그룹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포스팅이 올라와요. 모든 게. 그냥 공개 그룹으로 해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어디에 무슨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는지. 굳이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굳이 시간을 잡아서 모아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액세스 자체의 하이어라키가 없는 거죠. 대표가 알고 있는 건 신입사원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구조로 가니까 굉장히 좀 민첩하게 모든 것이 다, 왜냐면 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3번째 밸류는요, be bold, 과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위대한 것을 빌드업 하는 거는 과감한 행동을 했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테크 컴퍼니들은 뭐든 실행하고 빨리 하고, 그래서 결제와 이게 거의 없어요. 그냥 바로 뭐 하고 싶으면 그냥 바로 그냥 채스에 공유하고 그룹에 공유하고 같은 사람 뚝뚝뚝 같이 하는 사람 리플에 할래요 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오퍼레이션이 운영되는 거예요. 매니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페인 포인트나 로드블럭을 제거해주는 헬퍼로서 존재해야지 매니저가 나를 컨트롤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실패를 권장합니다. 컨스트럭티브한 실패. 물론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는 해요. 근데 그래놓고 책임은 누구한테 지운다? 개인한테 고스란히 지우죠. 그러나 회사가 오피셜리 실수해도 괜찮아. 네가 플랜이 있으면 이렇게 표방을 하게 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요. 마크랑 쉐릴 샌드버그라고 CEO 이 2사람 정도가 항상 그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직원들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합니다. 정말 마크가 하나같이 다 대답을 해줘요.
페이스북에 밖에서 볼 때 페이스북, 구글이라는 회사가 멋지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회사, 이거는 사실은 껍데기 같고요. 들어가 보면 너무 엉성하고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좋은 거 하나는 리더십에 대한 믿음. 정말 내가 리스펙트 할 수 있는 리더랑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마크의 저거가 이 회사의 오픈 컬처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크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오픈 월드가 훨씬 베더 월드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고요. 이 사람은 결국 사람들이 더 많은, 개인이 정말 많은 정보를 가져야지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것이 곧 더한 임팩트로 이어진다라는 굉장히 스트롱한 믿음 하에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그 컬처 필러는 포커스 온 임팩트입니다. 되게 많이 했다는 거는 so what이에요. 그러니까 what's the impact를 항상 물어요. 요 10가지의 매니저 비헤이비어가 있고요. 매니저가 되면 저 교육을 받아야 돼요. show care. 그 팀원이 어떤 상황이 있건 그 팀원을 케어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되고요. strength focused. 그 사람의 strength를 발견하고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매니저가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말해야 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 그 다음에 recognition.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매니저가. 너무 잘했다.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매니저의 인정은 특히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회가 되면 저는 저희 팀에 어떤 좋은 임팩트가 나면 그거를 전체 직원들한테 이렇게 스테이지에 올려가지고 PT 같은 거 하고 공유하게끔 일부러 해요. 그리고 명확하게 매니저의 expectation 명확해야 돼요. 매니저가 클리어한 골 세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파워, 정권을 주셔야 합니다. 매니저는 어프로브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아까 마크 보셨다시피 트랜스페어런트 커뮤니케이션. 리더들끼리 윗사람들끼리만 뭐 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거 굉장히 안 좋고요. 헬프, 아까 말했죠? 실제 직원들이 하면서 뭔가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항상 케어하면서 체킹하셔야 돼요. 그게 사적인 일일지라도. 콜라보레이션, 이 회사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펑션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Diversity and Inclusion.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봤더니 결국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요즘에 D&I 이렇게 목숨 거는 이유는 D&I가 그 조직의 퍼포먼스를 높여준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가치라는 거, 새로운 밸류라는 건 결국은 다양한 문화가 마찰할 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Respectful Workplace를 만들기 위한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는 채용 시스템에 이것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되게 executive 레벨은 특히 리더 레벨은요.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 캔디데이트는 반드시 여성 후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파이널에서 안 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조금 인위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조금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갈 수 있으려 하면 좋은 것 같고요. 결국은 모두가 이런 문화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리더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거랑 실제 리더가 보여주는 거는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잖아요. 예, 잘 보셨죠? 페이스북이 왜 대단한 기업으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두어왔는지 를 정말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해 줬어요. 조직 문화와 함께 그 조직에서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성공적인 그런 성과들을 많이 내왔고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조직 문화라는 게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갸름하는 결정인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external adaptation이다. 성공적인 적응이다. 그죠? 외부적인 적응이에요. 외부 적응력을 강화한다. 조직이 나아갈 방향 설정을 통해서 환경 적응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비전 설정을 하고 전략 설정을 하고 목표 설정하고 실천. 아까 그랬죠. 매니저가 가장 중요한 건 목표 설정을 골 세팅을 아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구성원들이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되죠. 그래야지 실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널 매니지먼트, 내부적 통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원 간 효과적인 업무 관계의 구축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픈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런 CEO나 막 그 의사결정 경영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 마크 회장이나 신입사원이나 똑같은 정보를 다 같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윗선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랫사람들은 모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 개념에 대한 공통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임파워먼트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확실하게 아랫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물론 책임도 분명히 그 일을 한 사람이 지겠죠.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해주고 리더십 중요한 거죠. 공정한 인사 구축. 그래서 구성원들의 결국은 행동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1세기 초우량 기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며 문화에 의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확실하게 미치고 있는 게 문화에 의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는 물적 자원이라는 기계 설비와 같이 눈에 보이는 자산이 있어요. 그죠? 한쪽에는. 그리고 한쪽엔 정보 자원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사람이라는 것이 또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치를 창조해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사람에 의한 관리,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관리, 최후에는 문화에 의한 관리라는 걸로 귀결이 되어지더라. 그죠? 경쟁력 강화의 키포인트라는 것은 가치 증대의 주체인 사람의 능력 개발, 그리고 사람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War of Talen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War of Talent. 조직 관리의 포인트는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육성시켜야 돼요. 그리고 활용해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직 내부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아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죠? 뭐 하라고 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스스로 찾아서 두세 가지를 올 상반기 6개월에 끝내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일도 찾아서 해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목표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은 구성원들의 그런 능력을 최대한으로 육성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지난번에 배웠을 때 리더십의 하나의 역할이 뭐예요? 육성가였잖아요. 그죠? 육성가. 그만큼 구성원들의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키워진 능력을 활용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동기부여도 시켜야 되는 거죠.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략의 프로세스와 문화의 프로세스가 잘 결합이 되어야 하고, 또한 각 프로세스 내의 요소들 간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이게 조직 혁신의 이제 방향이라고 해서 토스티와 잭슨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이제 기업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 기업 조직의 이제 비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한쪽 프로세스에는 일 중심, 전략적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한쪽은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비전 하에서 전략을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실행 목표, 과제, 이것들이 이제 이 일 중심 프로세스의 전략적 프로세스에 놓여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프로세스를 사람 중심으로 해서 공유 가치, 그죠? 모든 구성원들이 가치를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 규범, 행동 규범이라는 걸 명확하게 잘 터득하고, 그게 이제 바로 문화의 영향이죠. 그리고 실제 행동을 합니다. 일하는 방식부터 행동 거지까지 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죠? 이렇게 조직 혁신이라는 것도 일 중심적인 프로세스와 사람 중심적인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조직 문화라는 게 바로 이 문화적 프로세스, 사람 중심 프로세스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 문화의 3층 모형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본 전제가 이제 밑바탕에 쫙 깔려 있죠. Basic Assumption. 오히려 이건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고 잠재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본 전제입니다. 이 기본 전제라는 것은 기저층에 자리 잡고 있는 명문화되지 않는 기본 전제로 조직 문화 변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저층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맨 바탕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시공간, 진실, 사실, 인간 본성, 환경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된 가치 신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지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학습이 되어지고, 그죠? 내면화되어 있어서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나침판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인식 수준에 관한 것으로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행동의 지침이다. 즉,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또 저런 상황, 저런 경우에는 또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행동의 지침이에요. 그게 이제 일하는 방식도 다 거기에 포함되고, 모든 행동 양식들이 다 이런 공유된 가치나 신념에 의해서 그게 내면화되어져서 아예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동 반응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조사회사에 있을 때, 특히 광고 대행사에 있을 때 많은 클라이언트 회사를 가게 되잖아요. 고객 회사들에 가서
미팅을 하고 또 일을 같이 하면서 삼성, LG, 뭐 대우, 현대 그런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많이 해보면서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정말 달라요. 일하는 방식도 틀리고 말하는 스타일도 틀려요. 정말로.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요. 아, 이래서 정말 기업 간의 문화라는 것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도 삼성 그룹이랑 하나그룹, SK그룹 다 또 분위기가 틀려요. 그 문화가 틀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시적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문화적 표상물,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게 돼 있다. 기본 전제들과 가치를 토대로 외부에 드러나 보이며 관찰이 용이한 것들, 즉 그 조직 구성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 그죠? 행동, 사고방식, 행동 양식, 행동 패턴,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문화의 어떤 소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의식이 있고 복장이 있고 사용하는 언어, 사무실의 구조 및 배치, 그 사무 환경이죠. 또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들, 뭐 그런 회사 배지 같은 것들도 다 그런 거에 해당되겠죠. 작동하고 있는 조직 제도, 인사 제도, 조직 구조, 업무 수행 관행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창업주의 일화들, 그죠? 그리고 창업주의 창업 정신, 그런 것들이 다 이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슬로건,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조직 문화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된 그 가치나 신념을 형성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여러 가지 표상, 소산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 수준으로,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다 표출이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은 회사를 다녀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정말 실감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 조직 문화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래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직 문화라는 게 이제 형성되는 어떤 과정을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 조직의 설립자, 창업자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어떻게 보면 크게 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업을 설립한 사람이나 그 기업의 리더가 갖고 있는 가정, 가치, 관점 등에 의해서 기업 문화가 결정된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창업주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들도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삼성, 그죠? 이병철 회장, 뭐 현대그룹 하면 누구예요? 정 회장이죠. 그죠? 왕 회장이라고 불렸던 정주영 회장. 그죠? LG그룹은 사실은 그 구씨와 구자경 그리고 허씨 집안의 합쳐진 조직이에요. 구씨와 허씨 집안. 그래서 럭키 금성이잖아요. 처음에 럭키라는 화학회사와 금성사라고 하는 전자회사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회사가 합쳐진 게
럭키 금성이에요. 그래서 럭금 그룹이라 그랬다가 그 L 럭키의 L과 골드스타의 G가 합쳐져서 LG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LG는 그래서 계속 그런 두 집안이 그 가족 경영을 워낙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인하라는 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싸우지 말아야 된다. 가족같이 일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직 문화가 좀 뚜렷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LG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서 뭐 일하는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꼭 장점으로만 작용하진 않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워낙 이병철 회장의 확고한 그런 경영 철학이 있다 보니까 인재 보국이다. 사람이 나라를 구한다. 정말 인재 제일주의를 가장 강조한 회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죠. 한 명의 리더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 리더십에 대한 강조를 엄청나게 했죠. 뭐 그 이외에도 많은 특히 이제 유일한이라는 그 또 회장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을 창업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록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이 이제 조직 문화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해결 시도나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갈 때는 나타나는 기존 문화의 가정, 가치, 관점들을 통해 형성된다. 뭐 일하는 방식들이 이제 다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구성원의 적응 반응에 의해서 구성원들의 정체성, 통제감, 개인적인 니즈, 수용성 등을 해결해 나갈 때 형성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조직 문화에 대한 사례 영상도 봤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리포트 다 제출하시거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물론 뭐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니까 아마 이번 주까지 제출하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미리 낸 사람들 리포트를 좀 봤는데 제발 좀 자기가 고민한 흔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리포트에 녹여내는 그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그냥 사례는 많이 있어요. 그거 그냥 카피에다가 그대로 그냥 편집만 해서 내면 그 쓰여진 말이나 글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용어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용어들을 막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리포트를 제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의 용어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그런 용어들을 이론이나 개념들을 좀 활용해서 내가 분석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리포트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조직문화 뒷부분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